이번 시간은 케이오스 벤테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벤테지가 뭘까요? V-Ray를 개발한 케이오스 그룹에서 만든 새로운 프로그램,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시간 렌더러쯤으로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벤테지 같은 경우는 V-Ray로 세팅된 장면을 GPU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렌더링해주는 그런 개념의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 벤테지가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 사이트를 통해서 가입한 다음에 30일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돼서 저도 놀랐는데, 아직은 V-Ray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면서도 편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잘 사용하면 편하고 활용도가 높아지죠. 시간을 투자해서 렌더링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빠르게 처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사용해보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매력을 느낄 수도 있죠. 저도 실무 작업에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인데, 사용자들이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많은 기능을 사용하진 않잖아요. 필요한 느낌을 표현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벤테지가 그런 작업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소프트웨어로는 루미온도 있고 트윈모션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미 3D Max를 사용하고 V-Ray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또 벤테지가 굉장히 좋은 실시간 렌더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V-Ray를 사용하는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고,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V-Ray를 사용한다면 벤테지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30일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한 다음에 스타트 하시면 돼요. 벤테지의 도움말을 보게 되면 지원하는 것과 지원하지 않는 것, 그리고 3D Max, V-Ray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라이트나 카메라, 그리고 지오메트리, 재질, V-Ray 재질, X자는 다 지원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맵도 지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맵들 중에 범프 맵과 오파시티 맵을 지원하지 않는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비트맵은 다 지원하는데 그 외에 2D, 3D 맵은 거의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는 있지만 범프하고 오파시티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텍스처를 가지고 작업을 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디스플레이먼트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먼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트릭이 필요합니다. 그 트릭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전체 지원하지 않고 일부는 지원하지만 일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모드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모드를 통해서 그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야겠죠. 대부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범프와 오파시티.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이 페이지 잘 참고하신 다음에 벤테지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회에 걸쳐서 3D Max에서 작업한 거를 기본적으로 벤테지로 넘기고 벤테지에서 어떻게 작업하는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 여러 가지 상태로 해볼 거예요. 작업을 한 다음에 렌더링을 하고 이런 과정이니까, 그런 게 몇 번 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굉장히 쉬운 프로그램이에요. 이미 맥스에서 잘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느낌에 맞게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모든 기능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맥스에서 벤테지로 넘기고 렌더링 하는 거, 이 부분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해외 유저들이 만든 동영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카페 한쪽만 만든 장면이 있고요. V-Ray 선이 있고, 그리고 HDRI가 세팅된 돔라이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원형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있고, 소파가 있고, 벽면이 있고. 벤테지는 맥스하고 실행을 두 개 해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맥스 장면에서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벤테지가 설치가 되면 툴바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총 4개의 아이콘이 보이게 돼요. 가장 위에 있는 게 라이브 링크라고, 맥스 장면이 떠 있는 상태로 그대로 실시간으로 벤테지하고 연동하는 그런 아이콘이고, 보통 사용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애니메이션 되는 기능들을 대부분 지원하기도 하기 때문에 라이브 링크를 저는 보통 사용했고, 작업을 하다 보면 라이브 링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2.0이 됐는데도 그런 문제들이 여러 요소에 의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 장면 자체를 V-Ray 씬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벤테지에서 불러서 작업을 하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성 있게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도 저장이 되는데 완벽하게 모든 애니메이션들이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라이브 링크로,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조절해야 되는 옵션들이 있잖아요. 재질, 라이팅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라이브 링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거 두 가지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면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라이브 링크로 실시간으로 연동하거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있는 것들은 뭐 이제 세팅이 다 끝난 다음에 렌더링 할 때 그때 사용하는 아이콘들입니다. 별도로 펜티지를 실행했고 2.0이 되면서 이렇게 앞에 창이 뜹니다. 그래서 뉴 파일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빈 파일이 시작되고, 그 전에 작업했던 파일을 불러오거나 이 장면을 저장했을 때, V-Ray 씬으로 저장했을 때 오픈 파일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걸로 작업을 하시면 되죠. 뉴 파일을 하게 되면 하늘이 있는 그런 배경 상태로 열리게 돼요. 위쪽에 메인 아이콘들이 쭉 있는데 얘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많고, 왼쪽에 있는 게 주로 장면을 세팅하는 카메라, 이미지 이런 것들을 세팅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장면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옵션들입니다. 뭐 물체를 이동한다거나 카메라를 어떻게 한다거나 뷰를 어떻게 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고, 장면에 세팅되어 있는 조명, 물체, 재질, 인바이로먼트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아이콘들입니다. 아이콘들을 클릭하게 되면 옵션이 나오게 돼요. 인터페이스가 좀 생소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익숙해지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줄였으니까 잘 안 보이는 거죠. 여기 이렇게 좁혀져서. 벤티지가 2.0이 되면서 구름도 지원하기 때문에 보란듯이 구름이 있는 기본 장면이 세팅되는 것 같아요. 아래쪽에 애니메이션을 위한 애니메이션 에디터가 있죠. 이걸 클릭하게 되면 애니메이션 에디터 창이 크게 열립니다. 애니메이션을 할 수도 있고 스틸을 렌더링 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에 카메라를 여러 개 잡고 비율이 다르더라도 한 번에 렌더링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또 좋은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벤티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빠른 렌더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픽 카드별로 이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별로 렌더링 속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제가 RTX 3070을 사용하고 있는데 RTX 4090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무겁게 세팅된 장면을 렌더링 했을 때 거의 2배, 3배 렌더링 속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걸 참고하시면 돼요. 빠르게 렌더링 한다는 건 실시간으로 여러 장을 렌더링 할 때 도움이 되죠. 애니메이션 같은 거 할 땐 특히 많은 시간적인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RTX 계열의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시간이라 많은 거를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는 장면을 하나 이쪽으로 보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장면에는 카메라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V-Ray 피지컬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카메라에서 보면 이런 상태입니다. 애니메이션을 시킬 건 아닌데 이 장면은 애니메이션 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벤티지가 기본적으로 GPU 렌더링이기 때문에 렌더러를 선택할 때 V-Ray GPU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GI 엔진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로 했고, 나머지는 다 기본값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컬러 매핑 같은 경우에 서픽셀 매핑을 사용하게 되면 오류가 뜨기 때문에 이건 체크 해제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고, 렌더 엘리먼트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벤티지에서 할 때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렌더 세팅만 기본적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다 벤티지에서 조정을 하면 돼요. 이렇게 세팅이 됐으면 얘를 저장해야 되잖아요. 저장할 때 이 상태로 라이브 링크를 바로 보낼 수도 있는데, 저장하는 방법은 메인 툴바에 보면 V-Ray가 설치됐을 때 V-Ray 메뉴가 뜨죠. 거기서 V-Ray 씬 엑스포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이름으로 세이브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선택된 게 있으면 선택된 것만 보내거나, 지금은 장면 전체를 보내는 거고, 만약 애니메이션이 있으면 애니메이션을 체크해서 애니메이션 전체의 애니메이션을 보내거나 특정 구간의 애니메이션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것만 사용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엑스포트 하시면 되죠. 엑스포트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뜨게 됩니다. 뭐 지원하지 않는 어떤 맵이나 그런 걸 썼다거나, 아니면 비트맵을 썼는데 경로에 없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뜨게 돼요. 그런 걸 참고해서 수정을 하시면 되죠. 오류 메시지가 뜨지 않게끔 조절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장면 파일하고 맵하고 경로만 잘 설정되어 있으면 그 경로까지 다 인식해서 불러오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경로를 제대로 하려면 V-Ray 씬 파일하고 맵 소스 파일하고 같은 위치에 있으면 가장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피하려면. 벤티지에서 파일을 불러와 볼게요. 저장했던 카페 파일을 불러오기 하면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맥스에서 세팅했던 장면 그대로 불러오는데 바로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와지죠.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하면 화면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중간 버튼을 드래그하게 되면 패닝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중간 버튼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해서 뷰를 회전시키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뷰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돌려보시고, 여기 카메라, 그리고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던 카메라, 이렇게 하면 원래 카메라로 돌아갑니다. 카메라 옵션에 보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옵션이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필요하면 뎁스 오브 필드 뭐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죠. 세팅할 수 있고, 카메라 거리값에 따라서 뎁스 오브 필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옵션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수도 있고, 위에 있는 메인 메뉴의 카메라 모양에서 보면 자동 노출이 있고, 그 다음에 포커스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통 이걸 사용하게 되는데 단축키 T를 이용하시면 되고, 얘를 이용해서 포커스가 되는 포인트를 클릭하게 되면 이 포인트를 기억하고 나머지를 뎁스 오브 필드로 흐리게 만듭니다. 그럼 흐리게 만들기 위해서는 뎁스 오브 필드가 지금 체크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에페처 사이즈를 조절하시면 돼요. 값이 많아지면 포인트 있는 부분 말고 나머지가 값에 의해서 뿌옇게 표현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그쪽으로 포인트가 이동하는 게 보이죠? 의자, 테이블, 조명 뭐 이렇게 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포인트가 잘 맞았으면 끄시면 되죠. 그래서 사용할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게 되면 좀 더 리얼한 그런 표현이 되고, 이 값을 조절하게 되면 값이 줄어들면 이 뿌옇게 되는 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멀어질수록 살짝만 뿌여지게 되죠. 이건 이제 여러분이 연출을 하기에 달린 거니까 연출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 보통 많이 사용하겠죠. 그리고 자동으로 수직으로 세워주는 오토매틱 버티컬 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직으로 똑바로 다 세워지죠. 건축이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해상도 이런 걸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해상도로 조정할 수도 있고, 세팅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세팅되어 있는 걸 선택하시면 세팅된 상태로 사용할 수도 있죠.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세팅이에요. V-Ray에서 조절했던 것들을 좀 더 편하게 조절할 수 있다. 얘가 이렇게 마우스가 벗어나면 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좀 불편하긴 한데, 익숙해지면 편해지겠죠. 두 번째 있는 게 컬러 컬렉션 부분입니다. 익스포저도 조정하고, 또 톤맵도 조정하고, 룩업 테이블도 조절하고, 이렇게 지금 반짝거림이 있잖아요. 이렇게 번짐, 라이트의 번짐이나 이런 게 체크되어 있어요. 체크를 해제하면 그냥 깨끗해집니다. 체크한 다음에 살짝만 넣어도 조명 효과가 나겠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느낌을 찾으시면 돼요.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어요. 필요 없으면 끄시면 됩니다. 깨끗한 이미지 원하시면 끄시면 되고, 익스포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하얀색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하얗게 되잖아요. 조명을 받아서. 그걸 좀 줄이고 싶다. 너무 하얀 부분이 타버리니까 그럴 때 하이라이트 번을 줄이시면 타던 게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콘트라스트, 장면 전체의 콘트라스트가 조정되고, 위에 있는 거는 익스포저의 밝기를 조절한다고 보시면 돼요.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거나 여러분 장면에 맞게 조절하시면 되죠. 익스포저가 없으면 기본 상태, 있으면 콘트라스트, 하이라이트 번 뭐 이런 거 조절할 수 있고, 필름믹 톤맵을 켜게 되면 위에 있던 하이라이트 번 그게 없어지게 돼요. 얘가 조절되기 때문에 얘로 그 부분을 조절하셔야 돼요. 하이라이트 번 느낌으로 줄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세밀하게 원하는 느낌을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쉽게 조절할 때는 하이라이트 번만 조절하시면 되고, 좀 더 세밀하게 조절하고 싶다면 밑에 있는 필름믹 톤맵을 이용해서 좀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타입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래 거는 그냥 가만만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절하시면 되고, 세팅이 다 된 상태니까 껐다가 켰다가 하시면 되죠. 밑에 있는 LUT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LUT를 제공해요. 7개 정도 제공하는데, 그 외에 코로나 렌더가 설치되어 있으면 코로나 렌더의 LUT를 가져다 쓸 수도 있고, 그럼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느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LUT를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꾸면서 장면 전체의 느낌을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원하는 세팅하시면 좀 더 현실감 있는 느낌으로 세팅할 수도 있죠. 전체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 어마운트를 조절해서 위에서 조절했던 느낌에 좀 플러스하는 느낌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사실감 있는 그런 느낌을 조절할 수도 있죠. 익스포저를 좀 조절해서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되고, 가장 밑에 뭐 채도하고 색상하고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채도를 강하게 하거나 좀 색상을 붉게 하거나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도 조절할 수 있는데, 얘는 조절하지 않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라이트니스는 거의 조절하지 않는 게 좋고 슈하고 세츄레이션만 필요하면 조절하시면 됩니다. 있을 때 없을 때의 차이를 보시면 되죠. 색감, 그리고 컬러 밸런스가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색상을 조절할 수도 있고, 카메라를 하나 추가해 놓을게요. 자꾸 없어지니까.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만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드톤, 중간톤에 해당하는 색상을 조절할 수도 있고 섀도우 부분만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조절해도 좋은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감 있는 느낌을 만들어 갈 때 좀 도움이 되죠. 작업자마다 느낌의 차이가 있으니까 꼭 사용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사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자기 감각을 조금 더 추가할 수 있겠죠. 가장 아래쪽에는 색수차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색수차라는 게 뭐냐면, 강하게 놓고 보면 이 경계 부분에 색상이 번지는 게 보이죠. RGB 색상이 이렇게 경계 부분에서 번져서 옛날 카메라, 뭐 이런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 그 카메라로 촬영한 것처럼 모서리 부분에 그 색상이 살짝 나가는 거죠. 어긋나게. 그래서 현실감을 좀 추가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너무 과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상하죠. 색상이 반대로 이렇게 번지게 됩니다. 아래쪽이 빨간색이 됐다가 이번에는 위쪽이 빨간색이 되죠. 그런 차이고, 값을 살짝만 추가하면 그런 느낌이 살짝 추가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현실감 있는 느낌이 조금 더 들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상 편집에 보통 들어있는 기능인데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사용하시면 돼요. 이미지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기본 느낌을 좀 더 사진이나 최종 퀄리티에 가깝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에 있는 거는 렌더 세팅인데, 렌더 세팅은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노이즈를 줄이는 옵션인데 0.01이기 때문에 0.01보다 줄이면 노이즈를 줄일 수 있지만 렌더 시간은 몇 초 더 걸리겠죠. 몇 초 더 걸려요. 그래픽카드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내가 막 엄청난 계산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엔진이니까. 그리고 GI 같은 경우도 2번 바운스 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3번 정도 하게 되면 좀 더 빛을 더 계산하겠죠. 역시 시간하고 관계가 있고, 밑에 라이트 캐시 옵션 조절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은 기본값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GI 같은 경우만 좀 조절하시면 되고, 베이직으로 되어 있는 걸 그냥 조절해서 쓰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GI나 재질에서 반사가 기본적으로 2바운스만 되기 때문에 거울 같은 거나 유리가 많다거나 이러면 리플렉션 바운스를 높여야겠죠. 그래야지 유리도 몇 겹이 있을 때 다 통과해서 유리처럼 보이는 거고, 반사가 서로 거울처럼 이렇게 막 반사를 할 때 몇 번 반사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반사에 대한 바운스, 그리고 굴절에 대한 바운스입니다. 굴절은 유리 같은 걸 여러 겹 있을 때를 생각해서 8번 정도 바운스를 하게 되어 있는데, 반사에 대한 바운스 같은 걸 조절할 때는 위에 있는 거를 좀 높여서 반사 물체가 많다거나 거울이 있다거나 이러면 이 바운스를 조절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절해주면 역시 시간적인 계산이 좀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표현해야 되는 그런 느낌에 맞게 조절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어드밴스 옵션에 가게 되면 재질 부분에 오파시티 맵 모드가 있어요. 나무나 투명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가 있다면 재질 부분에서 이 옵션을 체크해 줘야 됩니다. 물론 위에서 체크할 수도 있는데 옵션에서 한 번에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어드밴스드 옵션에서 오파시티 맵이 있을 때 오파시티 맵을 체크해주고,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텍스처 같은 거 불러올 때 빨리 렌더링을 할 수 있는 옵션으로 체크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쉐이딩이라고 써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노멀 맵, 글로스니스 GI, 그 다음에 일반적인 텍스처죠. 그런 것들이 기본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글로스니스 뭐 이런 것들은 제대로 표현이 돼야 되니까 체크를 좀 해제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간을 좀 빨리 하고 싶다면 체크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옵션에 대해서는 이제 매뉴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지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조절하면 되고, 좀 어렵다면 이 베이직 부분에서 GI, 그리고 반사에 대한 바운스, 장면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게 조정하시면 되고, 위에서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들, 기본적인 HDRI, 인바이러먼트에 있는 HDRI를 조정한다거나, 세팅되어 있는 HDRI를 사용할 때 텍스처를 사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솔리드 컬러나 아니면 하늘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HDRI 세팅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익스테리어 할 때 이 하늘 사용하는 거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HDRI가 세팅되어 있는데 HDRI가 만약 반사가 된다, 익스테리어에서도 조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돔라이트를 회전할 때 회전시킬 수 있는 거고, 또 밝기, 내부로 들어오는 HDRI의 밝기가 그렇게 조절되죠. 의자 부분을 보게 되면 조절되는데, 뭐 그런 걸 조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포그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 장면에 포그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은. 근데 실제 공간을 보게 되면 이 카페 같은 데 들어가면 깊으면 멀리 갈수록 미세한 대기, 공기의 탁함이 있어서 약간 미세하게 탁해 보이는데 공간이 어둡고 깊을수록 더 탁해 보이죠. 지하실 뭐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더 그렇게 보이잖아요.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도 그렇고. 그럴 때 포그를 사용할 수 있어요. 포그를 사용하게 되면 이 뒤쪽으로 갈수록 약간 탁해지는 느낌을, 공기의 탁한 느낌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현실감 있는 사실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 있죠. 거리값이 있고, 거리값이 줄어들면 앞으로 이렇게 탁함이 오게 되죠. 그 색상도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조절하면 어둡게 되고, 어둡지만 약간 노란색 느낌이 추가될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절하시면 좀 더 현실감이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있을 때 없을 때를 보시면 되죠. 그건 포그가 총 3개가 있어요. 필요하면 사용하고 디테일하게 조정하고 싶으면 3개를 사용하는 거고, 라이트가 있을 때 스캐터링 되는 포그를 사용하게 되면 빗줄기가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건 빛의 방향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지금 플래시라이트를 하나 카메라 앞에 켰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건데, 라이트의 밝기, 라이트의 방향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볼륨 포그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장면에 따라 다르니까 나중에 장면을 만들어서 표현해 볼 수 있으면 그때 표현해 보는 걸로 하고, 장면에 썬라이트가 있는데 이 썬라이트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밝기나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썬라이트 옵션 그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익스테리어를 가져왔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라이트, 장면에 사용한 라이트 뭐 이런 것들도 따로따로 조절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접을 수도 있고 펼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거나 더 디테일하게 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조절하시면 되죠. 그리고 물체들, 오브젝트를 이동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장면을 불러왔을 때는 가능합니다. 장면을 불러왔을 때는 물체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이동할 수도 있고, 선택하는 걸로 그래서 이동도 가능하고, 물체 그룹이면 그룹 안에 있는 물체들을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고, 그룹을 선택했을 때는 그룹 전체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렌더링 되는 상태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장면 세팅하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저장된 장면을 가져왔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질, 이것도 역시 저장된 장면을 가져왔을 때만 볼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적용할 수도 있고, 정식 사용자 같은 경우는 코스모스 브라우저가 있죠. 네, 이걸 통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장면에 뭐 필요한 재질을 가져온다거나 식물을 가져온다거나 사람을 가져온다거나 넣을 수도 있고 재질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장면 세팅을 뭐 저장해 놓는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벤테이지 기능을 알아봤는데, V-Ray 신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사용했잖아요. 벤테이지라는 프로그램이 이런 기능이 있구나, 이 정도로만 보시면 그래도 어떤 개념인지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이 한 장면을 렌더링 하는데 뭐 2000 사이즈 렌더링을 한다면 1분 사이 정도가 걸릴 거예요. 그래픽 카드에 따라 다르겠죠. 2분 정도의 렌더링으로 2000 사이즈의 렌더링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니메이션도 애니메이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애니메이션 프레임들이 많기 때문에 몇 초만 렌더링 해도 굉장히 많은 장수를 렌더링 해야 되니까, 그럴 때 벤테이지 사용하시면 빠르게 원하는 결과물을 렌더링 할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강의에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 부분도. 아무튼 개념적으로 벤테이지라는 게 이런 거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또 벤테이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저도 고민해 보고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개념적인 설명을 포함해서 굉장히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재밌게 보시면 좋겠고, 최대한 줄여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장면을 가지고 벤테이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즐겁게 맥스 작업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